오늘 영상에선 캐나다 빅토리아의 전원주택을 소개해 보려 한다. 뭐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 없이 오로지 이곳 예쁜 집들의 외관 및 특징, 그리고 그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만을 덧붙이려 한다. 편의상 전원주택이란 말을 쓰겠지만 엄밀히 말해 여기선 전원주택이 아닌 그냥 일반 주택이다. 여기선 도심 속이든 외곽이든 거의 모든 주택의 유형 자체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원주택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용어를 빌려 쓰는 것이니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작년 겨울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첫인상을 잊을 수가 없다. 집들이 왜 이렇게 이뻐? 그냥 한마디로 집 구경만 해도 관광이었다. 밤이 되면 형형색색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과 조명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캐나다 영상 1편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한국으로 굳이 비교하자면 살짝 제주도 같다고 해야 할까? 내륙 쪽이든 해안 쪽이든 할 거 없이 빅토리아라는 섬이 그 자체로 하나의 휴양지 같은 분위기를 지니고 있어 이러한 풍경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듯하다. 전체적으로 하늘과 바다와 그리고 나무와의 조화가 기가 막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원주택이라는 게 본디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무엇보다 조경, 정원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모습에 놀라고 또 부럽기까지 하다. 어쩜 하나같이 다 이렇게 관리에 열정적인지. 나도 강화도에 1년 동안 살면서 한다고 해봤지만 이곳 주택들의 정원을 한 집 한 집 들여다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가지런히 정리된 양잔디, 풍성하게 공간을 메워주는 발코니 앞 화초들, 어느 집이나 반겨주는 허브식물, 마치 수호신처럼 집집마다 앞마당에 한 그루씩 버티고 서 있는 키 큰 나무와 정성스런 가지치기를 끝내고 멋진 자태를 뽐내는 담장나무들, 그리고 이름 모를 화려한 꽃나무들. 뭐 이루다 설명할 수 없는 매력적인 정원과 주택 디자인이 지나가는 내 발걸음을 자꾸만 멈추게 한다. 물론 기후의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도저히 기를 수도 또 이런 비주얼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들의 가드닝에 대한 열정과 애정은 분명 한 수 위라는 건 틀림없는 듯하다. 지난 겨울에도 그랬지만 이왕 여기 온 김에 머무는 동안 꼭 가드닝 노하우를 배워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헨젤과 그레텔 같은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깜찍한 집들도 자주 볼 수 있다. 포인트는 언뜻 비슷해 보이는 집들 같은데 타운하우스를 제외하면 어쩜 이렇게 단 한 채도 똑같은 집이 없을까? 이것도 참 신기하다. 집주인의 취향과 개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나무나 주변 풍경을 해치지 않는 자연과의 조화를 우선시한 느낌이 물씬 전해진다. 이건 집이나 건축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쁜 집은 많은데 튀는 집이 없다. 소위 우리 집 좀 부자예요. 그래서 좀 튀어 보이고 싶네요. 라고 말하는 집을 좀처럼 찾기가 어렵다. 부잣집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당연 정말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살 것 같은 저택스러운 집들도 몇몇 타운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집들은 고스란히 마을의 분위기와 흐름을 따라가며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곳 빅토리아도 정통 캐네디언들의 주거지역과 중국 이주민들의 주거지역이 알게 모르게 구분되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집이 좀 크다 또는 자재가 비싼 것 같은데 싶으면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 오히려 캐네디언들이 사는 집들은 그리 크지 않고 소박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틴다리라는 마을에 가보면 예전 우리나라 일산 전원주택단지나 판교 신도시 주택단지를 보는 듯한 묘한 느낌의 마을이 있다. 집이 좋아 보이고 비싼 것 같고 세련돼 보이긴 하지만 예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 뭔가 조악한 느낌마저 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당에 나와 노는 아이들, 산책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을 보니 죄다 중국 사람들이었다. 진짜 현 대한민국 제주도의 모습을 이곳에 그대로 옮겨와 재생하는 것 같아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여기 개인 주택들은 사실상 모두 목조주택이다. 집을 올리는 현장을 보면 우리나라 전원주택 공사 현장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캐나다나 미국 하면 보통 실내 바닥에 어떤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는가? 그렇다. 마루 전체에 카펫이 깔려있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할 것이다. 허나 최근 추세는 거의 다 우리나라처럼 하드우드 플로어 시공을 한다고 한다. 실제로 이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한다. 왜냐? 청소하기도 쉽고 더 깨끗하거든. 이것도 겨울은 춥다. 그럼 나처럼 가스비를 걱정하는 처지일까 싶지만 이곳은 바닥난방을 쓰지 않는다. 또 대부분 조금 춥게들 산다. 물론 캐나다도 온돌이 있고 온돌을 설치할 기술은 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엄두가 안 난다고 한다.
여전히 전기 히터나 전기 벽난로로 난방을 하는데 얘네들을 사용하면 또 전기료가 감당이 안 되기에 현지 주민들도 웬만하면 큰 집을 짓고 사는 걸 기피한다. 약 25년 전 캐나다 토론토 유학생 시절 홈스테이 하던 집에 방 3개, 화장실, 거실이 갖춰진 꽤 거창한 지하실이 있었는데 최근 추세는 굳이 지하 공간을 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사실 북미 지역의 지하실 시공의 주 목적은 태풍 허리케인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 미국의 경우 꼭 필요한 공간이지만 캐나다는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여기보다 습도가 높은 한국은 진짜 홈시어터나 개인 바 또는 당구 다이 설치에 진심 로망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지하실 계획은 비추라 말하고 싶다. 습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란 쉽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 캐나다의 주택이 좀 더 깔끔하고 예뻐 보이는 게 맞다면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 영상에서도 감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 안이든 발코니든 빨래가 보이지 않는다. 여긴 거의 100집 중 99집은 건조기를 사용한다. 사실상 빨래를 거의 널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데 건조기가 편한 이유도 있지만 외관상 외부에 세탁물을 노출하는 것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뭐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건 참 잘 지킨 것 같다.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한국집, 캐나다집, 어떤 집이 더 좋아 보이는가? 선호하는 유형이나 취향이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캐나다도 또 우리나라도 서로의 장점을 차용하고 채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듯하다. 보다 낭만적으로 또 보다 현대적이고 편리한 방향으로 말이다. 한국은 지금 한참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덥고 습하다는데 문득 강화도 우리 집은 탈 없이 잘 있는지 궁금하고 살짝 걱정이 된다.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어디 물 새는 곳 없이 잘 있어주길.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이 귀촌 기러기에게 더없이 큰 힘이 된답니다.